예전에는 이제 강남으로 집중되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학군 때문에. 왜냐하면은 주거 공간을 선택을 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과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강남의 이 아파트들 자체도 금액대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직업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남을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남을 아직도 많이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보통은 강남에서 뭐 청담, 압구정, 반포가 있잖아요. 근데 반포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주거단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중에도 하나예요. 근데 보통 여길 보시면은 직업군들을 가지신 분들이 의사, 법 쪽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의도 쪽에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강남권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기에 가장 적합한 거리. 왜냐면 반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까지는 10분, 여의도까지는 13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어디든 출근을 하기, 이게 뭐 강남으로 출근하시든 여의도로 출근을 하시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거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을 기피하는 것보다는 직업군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곳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신흥부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가끔 20대 분이 이걸 매수하셨습니다. 이러면 거기 밑에 도대체 20대 뭘 했길래 그런 돈을 버셨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강남의 아파트 주거단지들을 굉장히 많이 선택했어요. 학군 뭐 이런 거 집이 네모나던 세모나던 상관이 없어요. 그 반포라는 내 아파트가 깔고 있는 그 입지나 생활권, 인프라 이런 것들을 중시했었는데 요즘 영앤리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교육열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 영앤리치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본인의 이 라이프 생활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분들은 좀 강남을 기피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신흥부자 영앤리치라 하면은 나이대가 20대나 30대 초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강남 기피하죠. 저는 일종의 과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능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부를 잃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 차량, 좋은 슈퍼카 같은 것들을 타는 건데 내가 내 집에 이제 편히 쉬려고 들어왔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차가 다 침수가 되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기피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정형화된 틀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정형화돼 있잖아요. 윗집, 아랫집 다 똑같잖아. 층만 다르지. 뭐 윗집이라고 뭐 거긴 방이 세모나태 이건 아니잖아요. 네 집이나 내 집이나 아래 위가 똑같아요. 근데 요즘 영앤리치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다 네모네모한 아파트들이 많은데 뭐 청담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좀 정형화된 그런 틀은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주거 트렌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주거 공간 이런 곳에 열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크로솔 프레스트 기존에 없던 주거 공간이잖아요. 뭐 층고를 3.3m를 둔다든지 기둥식 구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주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앤리치 분들이 이런 것에 열광을 하고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쌌어요. 역세권이 비쌌어요. 역세권이요. 역세권이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내가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귀한지 몰랐었어요. 아파트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다가 물도 잘 안 나고 너무 추워 죽겠다가 아파트 들어가니까 너무 생활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다가 나의 이제 소득도 높아지고 나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주거 공간을 버는 것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영앤리치 분들은 강남의 이런 좀 정형화된 아파트보다는 강남에서도 선호하는 곳은 청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네네. 청담, 압구정, 반포 이렇게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시그니엘에 있는 잠실까지 포함해서 네네. 이 네 곳이 되게 부자들이 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들의 특징은 좀 어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잠실, 반포, 압구정 이 세 곳은 좀 집중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아마 학군일 거예요. 학군이 중요하고 압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최고의 입지는 맞습니다. 거기는 압구정동 자체가 전부 다 주거 지역이에요. 거기 압구정동 지도를 보면은 아파트, 학교, 백화점, 아파트, 학교, 상업시설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바로 옆으로는 청담동이 있고 명품 숍거리부터 다 있잖아요. 미슐랭 뭐 식당, 그 다음에 뭐 정말 외제차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상업지역은 근접하게 위치하면서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들이 지금 거의 50년, 70년대 다 지어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세 곳이 이제 겹쳐지는 공통점은 이제 학군에 의해서 좀 선택되는 경우가 있고 반포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 지금 압구정동들은 아파트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0년 후가 지났을 때 우리나라 아파트 입지 중에 왕이 될 아파트가 어디냐 다 압구정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쉬운 점은 굉장히 낡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사실 근데 15년이나 20년이라는 게 저게 제가 이제 20년 지나면 할머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포 같은 경우는 환골탈퇴한 지역입니다. 재건축에서 다시 새로운 아파트들로. 그렇기 때문에
준공 연도가 좀 신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반포를 이제 선호하시는 경우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압구정보다는. 입지로는 당연히 압구정이 앞서긴 하는데, 그리고 청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방금 청담동을 이렇게 블록별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많은 상위층 0.01%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좌총역 500호, 압구정동과 삼성동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그 안에 블럭들을 보잖아요. 그럼 한강변 혹시 지나가다 올림픽대교 가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짓고 있는 거 아이유가 막 현금 막 130억 주고 샀다고 했던. 엄청 네네. 많이 봤어요. 네, 그쪽 라인을 보시면은 그쪽 한 블럭에는 이제 고급 빌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 라인을 가시더라도 한낮에 가더라도 30세대 미만으로 정말 화려한 외관을 한 대형 면적의 그런 고급 빌라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럭을 지나서 그 아래로는 이제 아파트가 있죠. 청담 자이 아파트, 청담 아이파크, 그리고 이제 또 청담동 쪽에 지금 이제 재건축해서 들어올 이제 청담 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이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런 아까 영앤리치나 이런 분들은 그 위쪽에 있는 에테르노 그 뒤로 그런 고급 빌라들에 계시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영동대로 지나가다 보면 현우진 씨랑 장동건 고소영 씨가 사는 거기 사는 곳 알아요. 네, PH129. 네네네. 그런 곳들도 지금 이제 이런 부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주거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청담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도 당연히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보통 이제 선호하시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담 고급 주택 모여진 이 구간이 제일 비싸겠네요. 우리나라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대형 면적을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민 평형을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위치한 이런 고급 빌라들은 가격이 준공 연도가 좀 지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세대수도 많지 않고. 희소성이 가장 중요해요. 네, 희소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요즘에 집들을 보실 때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로 들어오더라도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희소 가치가 있는 곳에는 좀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담동에서도, 고급 빌라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뷰를 중시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아늑하고 조용하고, 하지만 내 생활 반경과 가까운 곳. 명품 쇼거리도 마음먹으면 걸어가실 수도 있고, 꼭 차량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 청담동 안에 청담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잠실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를 이제 강남 3구에 치기도 하잖아요. 많은 세대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해요. 잠실도 그쪽은 교통 유발 부담금 내는 지역으로도 유명해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네,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아파트 단지 내 학교가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실을 좀 선호하는 경우도 많은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부자분들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고급 주택을 많이 선호하시죠. 이게 이유가 아니고, 네네. 진짜 이거는 성향 차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1번 조건에 뷰가 아니라 폐쇄성이에요. 그 대신 입지는 1번이에요. 좋아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폐쇄성, 정말 조용하고 나와 나의 가족들만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한 면적이 되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뷰에 열광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요즘에는 이게 한강과 그다음 강남에 사실 때는 좀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강남은 이걸 볼 수 없잖아요. 숲을 볼 수 없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도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는데, 네, 여기서 할 때 조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영구적으로 확보되는 곳이기 때문에. 숲은 뭐 거기 밀고 아파트 들어올 일은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 숲이면 서울 숲이 가장 유명한데 그럼 그 성수 쪽도 요즘 잘 나가나요? 네, 그럼요. 왜 고급 주거 단지 중에 예전에 말하면 뭐 한남동, 청담동 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아마 성수동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크로솔 프레스트, 갤러리아 폴레, 트리마지. 이 성수동 3대장들이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곳은 정면은 한강을 볼 수 있지만 우측으로는 사계절,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 멋이 있잖아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 계절의 변화를 창문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매력을 가진 곳들을 많이 선호하시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네. 그렇게 사생활이 보호되는 고급 주택 하면 저는 한남 더힐이 떠오르는데 네네. 거기는 진짜 역가 엄청 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잘 사는 부자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걸 안 타니까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그리고 그 더일 자체가 이렇게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기도 했고, 네, 침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안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남 더일은 그 당시에는 한남동에 유엔빌리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고급 빌라 뭐 4세대에 이렇게 지어진 곳들, 이런 곳들에 사시다가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런 곳에 사셨거든요. 근데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생긴 게 이런 대형 고급 주거시설 단지는 한남더일이 아마 최초일 거예요. 마치 보통 아파트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안에 정말 유명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이 조경이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년 정도래요. 근데 한남더일 조경은 유명하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 안에를 들어가면은 약간 뭔가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정말 자산이 1조, 2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슈퍼카는 제가 봤을 때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슈퍼카를 타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본 분들 중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자산이 1조, 2조가 되더라도 걸어 다니는 걸 많이 좋아하시고 지하철 타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길 막혔을 때는 뭐 강남에서 강남 갈 때도 지하철 타면은 금세 가잖아요. 근데 우리 운전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정말 지하철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를 선호하시냐면은 나인원 한남하고 한남더일보다는 성수동, 강남 쪽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그니엘. 네, 왜냐면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수수수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밑에 다 연결돼요. 호텔도 가도 되고 명품 쇼핑하면 에비뉴에서 쇼핑해도 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또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철도 탈 수 있어요. 왜냐면 유엔빌리지는 진짜 걸어다녀 내려가면 큰일 나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너무 힘들고 한남더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나인원 한남에서 한번 해봤어요. 지하철까지 한번 걸어가 봤어요. 네, 왜냐면 이것도 제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멀어요. 멀습니다. 네, 꼭 자차가 있어야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네. 매매랑 전월세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장만할 때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소유감. 근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월세, 요즘에는 막 고액 월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월세가 한 달에 2,500,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젊은 사업가분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아직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 좋은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영상을 보거나 누구한테 듣거나 그 주변에 맴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거 공간을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젊은 분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서 첫 번째는 뭐 시그니엘, 두 번째는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호한다기보다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는 당연히 많이 선호하시죠. 우리나라 분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집 장만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선호하시지만 요즘에는 내가 소득이 높고 그 다음에 젊고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월세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매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몇백억 하는 아파트들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하기엔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아, 그죠. 근데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 이 부자분들도 그 집을 사실 때는 내 거주 공간 하나 말고는 예전에는 이제 주택 구매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면은 정말 내가 살 주거 공간 딱 하나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자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들이 많이 변화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는 내 조건에 나의 니즈에 정확히 맞아 든다고 하면은 100억이든 200억이든 지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소가치, 그 다음에 나의 니즈랑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고. 왜냐하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남의 눈에도 좋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요만한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피디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요. 먼저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임자가 되듯이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희소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분양가 대비 지금 최근 실거래 77평이 99억이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아크로솔 포레스트 샀을 때, 나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희소성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 활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부자들도 상승장 하락장을 따지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의 결과를 이뤄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내가 매수를 하는지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대충 경기 흐름을 보면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하이엔드 주택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이 안정된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에 가끔씩 기대는 하세요. 근데 사실상 이런 하이엔드 주거 공간은 막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마 그거는 기사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막 아파트 값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막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는 거의 하이엔드 주택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일반 아파트들은 경기 흐름을 따라가지만 이분들은 이제 좀 다르죠.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 걸 탐하면 그만큼 지불을 하고 가져가라. 뭐 약간